바세린만 바르는 건 효과가 떨어져요. 이걸 같이 발라야 돼요. 우리 연예인 중에 바세린을 열심히 발라서 꿀피부를 유지하는 분들 있잖아요. 바세린을 잘 사용하면 정말 좋은데요. 하지만 바세린을 잘못 바르면 오히려 피부가 더 빨리 늙을 수 있고 여드름도 더 심해질 수 있어요. 바세린이 발암물질이냐고요? 석유를 정제할 때 여러 성분들이 나와요. 그 중에 어떤 성분이 발암물질 가능성이 있다고 나왔어요. 백색 바세린이요? 더 좋은 데가 있죠. 우리 연예인 중에 바세린을 열심히 발라서 꿀피부를 유지하는 분들 있잖아요. 바세린을 잘 사용하면 정말 좋은데요. 하지만 바세린을 잘못 바르면 오히려 피부가 더 빨리 늙을 수 있고 여드름도 더 심해질 수 있어요. 요즘 바세린 관련 정보를 인터넷상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생각보다 잘못된 정보들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잘못 바르면 오히려 큰일 날 수 있어서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 제대로 바르는 법, 이 한편으로 확실하고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전에 올린 바세린 영상 보시고 진료실에서 원장님 이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많이들 질문해 주셔가지고 제가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들에 대해서도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가장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질문일 텐데요. 과연 바세린으로 주름이 진짜로 좋아지나요? 처음부터 바로 본론으로 가나요? 좋아요. 이 피부에 주름이 생기는 요인, 그러니까 빨리 노화가 되게 하는 요인들이 다양한데요. 그 중에 여러 번 제가 강조한 부분이 자외선이 있었죠. 그래서 선크림을 충분히 듬뿍 많이 잘 바르는 게 중요하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바로 보습이에요. 피부가 건조하면 피부 장벽이 망가지고 또 주름이 더 빨리 생기고 노화도 더 빨리 진행이 되는데요. 그래서 보습이 중요한데 바세린은 피부에 막을 만들어서 수분이 날아가지 않도록 이 피부 보습에 중요한 역할을 해줄 수 있고 또 유수분 밸런스를 지키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어요. 결론적으로 주름에 좋습니다. 꾸준히 보습을 잘해주면 반주름이 펴지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리고 이 팔자주름 같이 깊은 주름이 지는 곳에 이 바세린을 바르면 주름이 더 깊어지는 것도 일부는 막을 수 있어요. 원장님도 바세린 바르세요? 그럼요. 저도 집에도 그리고 병원에도 이 몇 통씩 두고 애용하는 제품인데요. 다만 저는 이 지성 피부라 가지고 바세린만 바르면 얇게 잘 펴바른다고 해도 좁쌀 여드름이 잘 생기고 또 여드름이 심하게 올라오고 트러블이 많아져요. 너무 건조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로션이나 크림을 손등에 짜서 바세린을 소량 섞어가지고 발라주고요. 요즘 워낙 건조하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하얗게 트는 곳들이 있는데 부분적으로 조금씩 발라주면 도움이 많이 돼요. 이 입술에도 저는 립밤보다는 바세린을 바르는 게 더 효과가 있어서 입술에는 바세린을 바르고 있습니다. 바세린만 바르는데도 피부가 엄청 좋다는 분들 계시잖아요. 바세린만 발라도 정말 효과가 있어요? 맞아요.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평생 이 바세린 하나만 바르고 다른 거 아무것도 안 썼는데도 피부가 백옥 같고 주옥 같고 주름도 별로 없어요 하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피부 타입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어요. 이 악건성인 분, 피지 분비가 별로 없고 트러블이 잘 안 나고 저항성 피부 타입인 분들은 바세린만 잘 펴발라도 피부가 깨끗하게 트러블 없이 보습이 잘 되고 이 주름도 예방할 수 있고 효과가 좋을 수 있어요. 그런데 피지가 있는 분들, 특히 이 트러블이 잘 나는 분들, 피부가 예민하거나 또 피부가 안 좋은 분들은 어떻게 피부 관리하지? 그래서 많이 검색해 보시고 또 병원에도 오시고 하시잖아요. 이런 분들은 피지 분비는 있는데 유수분 밸런스가 깨져서 속은 오히려 건조하고 이런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영상 보고 바세린만 바르면 된다고? 얇게 펴 바르는 게 그게 중요하다고? 막 이렇게 바세린만 매일 바세린을 이렇게 펴 바르면 어떻게 될까요? 저처럼 모공을 막아서 오히려 좁쌀 여드름이 생기고 트러블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바세린이 모공을 막아요? 막을 수 있어요. 이 여드름이 많은 분들은 피부 장벽도 망가져 있기 때문에 피부 장벽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습제를 바르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을 드리는데 로션이 아니라 크림을 바르면 트러블이 더 심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크림이랑 로션 차이가 뭘까요? 기름. 어떤 게 기름이 더 많아요? 크림이 훨씬 많아요. 맞아. 크림은 로션보다 기름 성분이 더 많이 들어가 있어요. 피부 장벽을 보호하는 데에는 이 기름 성분이 더 많은 게 좋아요. 하지만 피지 분비가 많은 분에게 기름 함량이 높은 제품을 쓰면 모공을 막고 또 그 모공 안에 이 피지가 쌓이면서 오히려
트러블이 심해질 수 있는 거죠. 바세린은 기름 100%예요. 100%. 트러블이 많은 분들이 이거를 사용할 때는 정말 주의해서 쓰는 게 좋겠죠. 바세린이 발암물질이라고 하던데요. 바세린이 발암물질이냐고요? 바세린은 석유를 정제해서 만든 건데 석유를 정제할 때 여러 성분들이 나와요. 그 중에 어떤 성분이 발암물질 가능성이 있다고 나왔어요. 정제를 잘 하는 게 결국 핵심인데 바세린 회사에서도 우리가 여러 번 정제하고 있고 또 그 정제하는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어서 문제가 없다고 밝히고 있어요. 이 바세린을 처음 만든 분이 로버트라는 분인데 그분은 바세린의 효과를 보여준다고 매일 바세린을 심지어 이 한 숟가락씩 퍼먹고 피부에도 듬뿍 바르고 하셨대요. 그리고 96세까지 장수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이 바세린을 퍼서 드시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몸속에 이 꾸준히 바세린이 들어올 때는 어떤 나쁜 영향이 있을지 거기에 대한 연구가 된 적은 없어요. 하지만 피부에만 바르면 피부 안으로 흡수가 거의 안 됩니다. 피부에 바르실 때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러면 입술에 바세린을 바르는 건요? 위험할 수 있다고 하던데요. 맞아. 실제로 한때 독일에서는 바세린 성분인 페트롤라툼을 입술에 바르지 않도록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근데 우리가 이 보통 바르는 립밤에도 이 페트롤라툼 성분은 다 들어가 있어요. 또 유럽 다른 나라들에서 정제를 잘 한 경우에는 괜찮다라고 발표도 했고 바세린 업체에서도 우리가 정제를 여러 번 하기 때문에 안전하다, 괜찮다고 하고 있어요. 이 입술에 바르는 양이 워낙 소량이고 또 바세린이 만들어진 지 100년이 넘어서 안정성이 어느 정도 입증되었기 때문에 입술에 바르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 입술에 바른 걸 굳이 빨아먹거나 핥아먹을 필요는 없겠죠. 바세린 종류가 많던데 백색 바세린은 뭐가 달라요? 백색 바세린이요? 더 좋은 데가 있죠. 보통 우리가 아는 이 파란 뚜껑 바세린은 유니레버에서 만드는데 한국 제약회사에서도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바세린을 만드는데요. 백색 바세린이라고 인터넷에 치면 살 수 있고요. 유니레버 거는 좀 꾸덕꾸덕하고 끈적거려서 불편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백색 바세린은 발림성이 더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하얗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발라보면 이게 더 잘 발리고 또 씻는 것도 보통 쓰는 바세린보다 조금 더 잘 씻겨 나가는 감이 있어요. 이 몸에 건조한 부분이 넓어서 많이 발라야 되는 경우에는 백색 바세린을 쓰시면 더 편할 수 있어요. 바르고 나면 씻어낼 때도 이 백색 바세린은 좀 더 잘 씻겨 나가니까 한번 써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 성분은 페트롤라툼 100%로 같습니다. 바세린 잘못 바르면 오히려 피부가 더 빨리 늙거나 나빠질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 바세린을 바를 때 주의사항 2가지 이게 진짜 중요한데요. 하나는 이 피부 타입에 따라서 바세린을 바르면 오히려 피부가 나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저처럼 지성 피부인 경우,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 피지가 많아 하는 분들은 바세린이 모공을 막아서 여드름이나 모낭염이 나고 염증이 심해져서 피부가 더 안 좋아질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바세린이 잘 맞는 피부 타입이라고 해도 바세린만 바르는 건 효과가 떨어져요. 이걸 같이 발라야 돼요. 뭘까요? 이 젊은 피부를 유지하고 빨리 늙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뭐라고 했죠? 보습이요. 맞아요. 보습. 보습을 해주려면 이 첫째로 수분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둘째로 수분이 날아가지 않도록 막아줘야 되고요. 바세린은 이 두 번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수분이 날아가지 않도록 하는 역할. 그러면 이 수분을 넣어주는 작업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수분 크림, 로션, 크림을 바르고 그 위에 바세린을 발라야지 바세린만 달랑 바른다고 좋은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워요. 좀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사용하는 보습제에다가 바세린을 좀 섞어서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바세린 바를 때 꿀팁이 또 있을까요? 거의 다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얼굴이 전체적으로 건조한 게 아니면 주름이 많은 곳 아니면 하얗게 트는 곳 있잖아요. 그 부분에는 바세린만 얇게 펴바르는 게 도움이 돼요. 이 눈 주위나 코 주위, 입술 주위 이런 데는 트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위에는 살짝 얇게 발라주시고 또 요즘은 손등, 손목, 발목, 종아리 이런 부분이 하얗게 트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보습제를 한 3 정도 비율, 바세린을 1 정도 비율로 해가지고 섞어서 이런 부위에 발라주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바세린이 기름 덩어리다 보니까 이 안에 먼지가 잘 차고 또 더러운 손으로 만지면 계속해서 오염 물질이 안에 쌓이거든요. 이거를 얼굴에도 바르고 또 몸에도 바르고 발에도 바르고 발 바르는 거 얘기를 안 했네. 발 뒤꿈치에도 얘가 효과가 좋은데요. 발 뒤꿈치에는 다른 거 안 바르고 바세린만 발라도 돼요. 이 발바닥이나 발 가쪽에 각질이 생기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특히 지금 이런 겨울철에는 더 많을 텐데 여기에는 바세린을 듬뿍 바르고 양말을 신고 주무시면은
발이 많이 부드러워지는 게 느껴지실 거고, 뭐 아침에 출근하실 때도 여기다가 듬뿍 바르고 양말 신고 출근하셔도 스타킹 아니라 양말 신는 분들은 그렇게 해도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얼굴, 몸, 발 이곳저곳 바르다 보니까 이 바세린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게 좋겠죠. 사용하기 전에 꼭 손을 깨끗이 씻고 바세린을 한 번에 사용할 만큼을 떠서 사용하시고요. 사실은 손으로 하는 것보다 좀 귀찮더라도 면봉을 사용하시는 것을 더 권유드립니다. 바를 때 듬뿍 바르는 게 좋을까요? 아까 이 보습을 잘 해야 되는데 바세린은 수분이 날아가지 않는 기름막 역할을 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막이 두꺼우면 오히려 모공을 더 막을 수 있고 트러블도 더 잘 나고 불편할 수 있어서 얇게 펴바르셔도 충분히 그 기능을 다합니다. 다만 이 입술에 많이 갈라지고 각질이 많이 생기거나 발 뒤꿈치 같은 데 각질이 많을 때는 얘를 많이 듬뿍 발라주면 각질들이 좀 연화가 돼요. 부드러워져요. 그래서 그럴 때는 듬뿍 바르는 게 도움이 될 거예요. 건조할 때 말고 습할 때도 바세린 바르면 좋아요? 이 날씨가 습하다고 해도 내 피부가 건조하고 당기고 또 아니면 하얗게 튼다면 바세린을 사용하는 게 좋겠죠. 우리 피부에 수분 크림, 로션, 크림 이걸 이제 상황에 따라서 다른 걸 사용하잖아요. 수분 크림, 로션, 크림으로 갈수록 이 페트롤라툼, 말하자면 이 바세린 기름 성분이 더 많이 들어있는 건데요. 여름철 습할 때는 피부 보습이 좀 더 잘 되니까 로션을 바르고, 날씨가 건조하거나 내 몸이 건조할 때는 크림 타입을 바르거나 바세린을 섞어서 좀 더 꾸덕꾸덕하게 바르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화상이나 상처에도 바세린을 바르면 도움이 된다던데 맞나요? 네. 도움이 돼요. 제가 미국의 토마스 제퍼슨의 연수를 다녀왔는데 그쪽에서는 조직 검사를 하거나 수술을 하고 나서도 범위가 너무 넓거나 뭐 진물이 많이 나는 경우가 아니면 웬만하면 이 꿰맨 자리에 바세린을 바르라고 설명을 드려요. 처음에 이 바세린이 개발되고 만들어지게 된 것도 상처를 좋아지게 해서인데요. 그 과정이 흥미로워요.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 이 미국 펜실베니아에서 1860년도 한 거의 200년도 전이죠. 그때 이 석유 유전이 수십 개가 발견됐는데 석유 시추 현장에서 끈적끈적한 이 까만 물질이 석유랑 같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 로드왁스라는 석유 찌꺼기인데 이게 바로 바세린의 시초입니다. 신기한 거는 이 석유 찌꺼기를 이제 상처나 화상 입은 데다가 바르면 그 상처가 이제 좋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처음 발견이 됐고, 바세린이 상처 회복을 돕는 건 아닌데 그 당시에는 상처가 나면 감염이 돼서 사망하는 경우가 많았고, 바세린이 이렇게 층을 만들어주면 감염을 예방해서 더 도움이 많이 됐던 거죠. 로버트라는 화학자가 무려 10년 동안 이 물질을 연구하고 또 연구해서 석유 찌꺼기에서 흰색의 페트롤라툼이라는 성분을 추출하는 데 성공합니다. 독일어 물, 그리스어 기름, 이걸 조합해서 바세린이라는 이름이 나오게 됐고요.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도 이 바세린을 좋아해서 매일매일 바르고 이 로버트 이분한테 기사 자기까지 줬다는 얘기가 이제 전해지고 있는데요. 다시 상처로 돌아가서 상처가 잘 낫도록 하는 핵심은 보습을 잘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밀폐를 잘 시켜주는 거고, 그래서 수분이 날아가지 않게 해주는데 바세린이 톡톡히 효과를 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상처가 얕거나 화상을 가볍게 입은 경우에는 바세린이 도움이 많이 되는데, 상처가 심하거나 화상이 깊은 경우에 뭐 진물이 나거나 물집이 생기는 경우에는 바세린만 바르고 있으면 안 되겠죠. 병원에 꼭 가보시는 게 좋고요. 오늘 유익한 내용을 많이 배웠는데 몇천 원 하면 이게 이렇게 쓰일 수 있다는 게 진짜 놀라운 것 같아요. 맞아요. 잘만 사용하면 이 집에서 몇천 원으로도 간단하게 효과를 낼 수 있는 좋은 제품이고요. 바세린에 관한 영상과 글들이 많은데 잘못된 정보들도 있어서 오늘 이 바세린에 대해서 자세히 다뤄보았는데, 바세린 이거 딱 하나만 있으면 된다, 그런 제품은 아니고요. 맞는 피부에 맞는 방법으로 제대로 사용하셔야 됩니다. 오늘 내용 이제 한번 간단히 정리해 볼게요. 우리 피부 노화를 막으려면 중요한 부분이 뭐다? 보습. 보습은 수분을 넣고 수분이 날아가지 않도록 막아줘야 되는데, 이 바세린은 수분이 날아가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피지 분비가 없거나 트러블이 잘 나지 않는 분, 그리고 저항성 피부 타입인 분들은 이 바세린을 잘만 사용하면 도움이 많이 될 수 있고, 주름도, 잔주름도 펴주고 깊은 주름이 더 깊어지는 것도 예방할 수 있어요. 하지만 피지 분비가 많은 분들, 또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바세린을 사용하면 오히려 좁쌀 여드름이 심해지고 트러블이 악화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주의해서 사용하시길 바라고요. 바세린을 바르는 꿀팁으로는 이 보습제에 섞어서 바르시고, 특히 지금처럼 이 건조한 철에 트는 곳들이 있다면 뭐 눈 주위, 코 주위, 입술 주위, 이런 부분에는
부분적으로 바세린만 얇게 펴발라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웃으면서 또 깊은 주름이 지는 곳들도 있잖아요. 그런 곳에도 부분적으로 발라주시면 도움이 되고요. 손등이나 손목, 발목, 종아리 이런 부분은 피지 분비가 거의 없기 때문에 바세린만 발라도 트러블이 나지 않아서 안심하고 바르셔도 되고, 그것만 바르면 좀 꾸덕꾸덕하고 불편하니까 보습제 3, 바세린 1 정도 비율로 섞어서 충분하게 발라주시면 됩니다. 입술에 각질이 많이 생기는 경우는 바세린 듬뿍 바르고 주무시고, 또 발 뒤꿈치 각질이 많이 생기면 바세린을 듬뿍 바르고 양말 신고 주무시면 많이 좋아질 거예요. 발암 물질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석유를 여러 번 정제해서 만들고 있고, 또 오랜 기간 안정성을 입증받아서, 게다가 이 피부로는 흡수가 거의 안 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바르셔도 되고, 다만 입술에 바르는 경우는 제품을 너무 빨아먹거나 드시진 마시고요. 화상이나 상처가 난 경우에는 심하지 않으면 이 바세린을 발라도 도움이 되고, 심한 경우는 꼭 병원에 가셔서 제대로 치료받기를 권유드립니다. 오늘은 이 약국에서 몇천 원 주고 쉽게 살 수 있는 바세린에 대해서 자세하고 쉽게 알아봤는데요. 이상 부산에서 그대고운 피부과 전문의 이원구였습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소중한 그대 피부, 제가 지킬게요.